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에서는 수도권 일극화라고 하는 불균형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주 거센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울산에서 동남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산과 가까운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의 발걸음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행정통합 공동합의안을 만들고 실질적인 통합으로 가는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울산 얘기로 돌아와서요. 울산 주변에서도 과거의 동남권과는 다른 부산 경남이 하나가 되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놀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처럼 아래 위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울산의 입장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슈타파 시간에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영 이사님. 네. 최근에 울산은 오른쪽에 있는 부울경을 조금 비껴서 왼쪽으로 포항, 경주 세 도시 쪽에 눈을 맞추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이른바 상설협력기구로 해오름동맹 광역 추진단을 내년 1월에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은 이제 앞서 얘기한 지역과 다르게 해오름 쪽으로 가는 건가요? 울산시의 방향은 일단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울산시와 포항, 경주는 지난달 말 그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2024년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해오름동맹 광역 추진단 출범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내년 1월에 공식 출범하는 추진단,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시 기획조정실 부서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4급 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질적인 행정 실무기구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기구의 출범을 위해서 울산과 포항, 경주는 올해 7월부터 사실은 그 준비단 성격으로 울산시청사 안에 한 개 팀 단위로 이런 기본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 조직을 이번에 확대 개편합니다. 사무실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두고 예, 중간에다가. 울산과 네. 포항, 경주에서 3명씩 네. 각각 3명씩 9명의 직원을 상주시키는 예. 그런 상설 기구를 이제 발족을 합니다. 예. 추진단은 이들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오름 동맹의 공동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3명씩, 한 도시에 3명씩 9명이네요. 직급은 관계 없습니까? 이제 직급은 예. 이제 광역시하고 다를 테니까. 시하고 다른데 예. 그런 것까지 따져버리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네네. 일단 실무기구이기 때문에 예, 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단 3명씩 뽑아가지고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꽤 구체적인 기구까지 내놓은 걸 보면 준비를 꽤 오랫동안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제 실무 기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해오름 동맹은 불가역적으로 예 완전히 하나의 뭡니까? 협의체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실무기구 출범과 함께 울산과 포항, 경주는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건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특별법이거든요. 이것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예. 이것을 제정해야만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정되는 것이 일단 급선무니까 네. 그 부분을 협력하기로 했고 내년에 경주에서는 국제적인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네네. 뭐 이미 예고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에이펙. 에이펙 경제협력체. 네. 그리고 2028년도는 울산에서 또 큰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정원박람. 예, 예, 예. 이런 국제 행사를 서로 협력하고 경제 위기를 공동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해오름 동맹 삼생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때마침 좋은 기회들이 열리네요.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해오름 동맹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되돌리거나 유야무야하지 못하게 아주 대못을 꽝 박아버리는 건데 울산도 부산 경남이 신경이 조금 쓰이지만 포항과 경주도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에 눈치를 좀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해오름 동맹에 다리를 걸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은가요? 근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해오름 동맹은 그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이 하고 있는 행정 통합 협의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 협력 어떤 협의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되고요. 뭐 사실 뭐 부산 경남의 눈치를 볼 건 없고 네. 포항과 경주가 대구 경북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네, 네, 대구 네. 경북에서도 포항과 경주가 울산과 협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걸 은근히 이 밀어주는 느낌?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네. 행정통합 같으면 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출범하는 대구 경북의 통합특별시, 이것의 이제 그 동부 쪽, 네. 남부 쪽 그 어떤 청사, 동남부 쪽 청사는 포항에 두거든요. 네. 포항에 두니까 사실은 대구와 포항과 안동이 중심이 돼갖고 경북과 대구가 하나의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예. 되는데 네. 그 어떤 핵심적인 포항이 울산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예. 포항과 경주와 울산의 해오름 동맹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실익을 취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체다. 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크게 뭐 제약을 받지 않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마지막 정기를 할 때도 김두겸 시장 네. 또 뭐 그 포항시장 네. 그리고 준하견 경주시장 예.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지금 해오름 동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단체장들도 포항이나 경주의 단체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사실은 말이죠. 맨 먼저 부울경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치고 나와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다른 지역들도 다 있단 말이죠. 다른 지역의 사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올해 네. 하반기부터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가장 활발한 쪽은 대구 경북이고요. 최근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전국의 지자체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행정통합을 지방 살리기의 묘안으로 팔을 걷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부울경만 아주 활발한 줄 알았는데 대구 경북이 또 앞서가고 있군요. 자, 가까운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네. 박완수 경남지사는 사실 울산을 빼고 울산은 참여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부울경에서 빠졌거든요. 네. 울산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협력체는 세 곳이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행정통합에서 빠졌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두 사람이 지난달에 이제 부산 경남 행정통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울산 빠지면 맥이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맥은- 안고 없는 찐빵이랄까? 네, 맥은 좀 빠지는데 네네. 일단은 그렇게 좀 하면서 예. 자기들 생각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부산 경남이 막 적극적으로 하면 울산은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네네. 모양인데 지금 그렇지 어림없거든요. 않죠. 네,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부산시와 경남도의 어떤 행정통합 의사를 도민들, 시민들에게 일단 확인을 한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보다 대구 경북은 훨씬 더 빠른데요. 2026년 7월에 통합하겠다. 통합 특별시를 출범하겠다. 예, 날짜까지 못을 날짜 박았네요. 박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전국에서 단체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예.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과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 뭐냐면 네. 이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을 할 경우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못한다 이걸 깔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 통합 시점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일단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예.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그때 가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런 원칙론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걸 놓고서 시민들이 반대하면 접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설득을 해야죠. 대구 경북은 구체적으로 2026년 7월 출범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홍준표 시장 스타일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반발하는 잡음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졸속으로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여론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두 강력 지방자치단체가 바깥의 어떤 외연 확장 이런 부분에서의 통합만 서두른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항하거나 경쟁력을 갖는 것은 꿈이다. 예. 실질적인 뭔가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덩치만 키운다고 일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일단 이제 결단이 서면 개가 지저대도 열차는 간다. 지금까지 봐온 홍준표 시장 스타일 아닙니까? 대구 경북은 진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문제가 상당히 진척돼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난간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구 경북은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에 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보면은 어디서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TK 통합에 대해서 대구 시민, 경북도민 모두가 예.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요? 예, 그러니까 TK 통합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바로 이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를 이제 대구하고 경북의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한 주최 쪽에서 이제 이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통합 여론조사,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구 네. 시민이 68.5, 높네요. 예, 경북도민이 62.8. 어이구. 통합에 찬성하고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런 대구 시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서 시의회가 정책적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그 코리아 리서치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네, 믿을만하죠. 믿을만한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시민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반대보다도 2배 이상 높았거든요. 어이구. 대구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경북 쪽에서는 역시 60%를 좀 넘겼는데 경북 쪽에서도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쪽의 경북은 찬성이 좀 높고요. 예, 외곽 모험 지역.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낮고. 예, 낮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70.7%, 남부는 69%, 동부는 64%가 찬성해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저 안동 쪽이라든지 네네. 외곽으로 가면 좀 달라요. 달라지는 그런 낮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보였고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더라고요. 예, 반대 입장의 경우에는 덜러리를 쓰지 않겠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 실익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네. 사실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외곽 쪽에서 제일 걱정한 건 뭐냐면 제일 불편한 시설들, 제일 꺼리는 시설들, 뭐 쓰레기, 그렇죠, 뭐 그렇죠, 장사 그렇죠. 시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결국은 오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걱정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게 꼭 그 대구 경북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 충청도, 전라도 다 똑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예천, 울진 이런 쪽에서는 시도 아니면 군 의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예.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7년 전에 울산시가 경남도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네. 그때 경남도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입니다. 예, 뭐 이런 거죠. 뭐 통합한다고 해서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더 낼 텐데 지금처럼 우리끼리 실속 있게 사는 게 좋다.
군의원 시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그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 쪽에서는 예를 들어 대전, 충남, 네. 뭐 충북 이런 쪽에서는 예. 그런 것들보다도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된다. 생존 전략으로 통합을 하는 쪽도 있고 예. 그래서 그쪽은 또 우리 이쪽하고 달리 굉장히 또 활발합니다. 오히려 그 충청도도요? 예, 네. 대전과 충청 남북도는 아예 다 모조리 묶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모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북을 충남북을 예, 다 합쳐서 예. 그래서 인구 360만 명에 다루는 대전 충남 통합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또 충청권 북도까지 560만 명 이걸 전부 다 합시자 이런 방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 크게 나오네요. 예, 충청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거든요. 어허. 그럼 충청광역연합 예. 이렇게 되는데 대전, 세종, 충남북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너무 크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 충청권이 하나가 되고 전라권이 하나가 되고 경상권이 하나가 되는 이런 그림도 사실은 예전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야기가 거론됐던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그림이야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 실현성이 있는 건지. 자, 이런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지역이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뭐라고 얘기한 게 있지요? 박완수 지사가 좀 금기어를 이야기했죠. 큰 예. 집 이야기했죠. 네, 큰 집. 예, 그래서 박완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큰 집론을 최근에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인데요. 경남도의회 정례에서 부산과 울산은 과거에 경남에서 분가된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경남이 제일 큰 집이고 부산, 울산은 작은 집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어떻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이제 경남도민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반언이라고 해석도 할 수도 있지만 네. 부산, 울산 입장에서 보면 참 듣기 안 좋죠. 웃기는 얘기죠. 예, 그래서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박완수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발언 때문에 사실은 이 통합에서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예. 본질적인 어떤 통합의 진위를 왜곡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단체장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큰 집이라는 비유 자체가 과거 경남의 어떤 행정적인 위상을 강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박 지사가 부산과 경남은 뭐 인구 규모나 경제력에서 대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예. 부산하고 경남은 대놓고 보면은 경제력에서도 경남이 훨씬 처지거든요. 그럼요. 부산이 훨씬 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산은 대한민국 제2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동남권 행정통합에서 울산이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예. 김두겸 시장이 왜 거기 안 들어가려고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네, 이걸 미리 네, 예상했던 거죠. 음. 예상했으니까 결국은 울산을 제일 이제 덜러리를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산업 수도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정부의 어떤 소외와 홀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서까지 그런 홀대를 받는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 시장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예.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시장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울산은 지금 방향이 좀 애매한데 지역별로 일어나는 광역권 통합. 이제 통합하면은 부산은 항공모함이 되겠지만 울산은 구축함이 될지 순양함이나 될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울산은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 그 얘기 좀 해보죠. 광역지방단체의 행정통합 이 부분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맞는 말이고 올바른 진단이기도 합니다. 네. 광역시 자체가 몸집을 키우고 재정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예.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광역시장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책이고 나라가 번성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불나방처럼 서울로 몰려가던 인구가 이렇게 어떤 수용 한계 내에서 조정되고 나라의 인구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하게 되면은 수도권 가밀로 인한 불편, 불경제, 어떤 부조화 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인데 이런 것 모두 다가 사실은 그 의미 있는 자치 권한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단지 행정구역만 통합한다는 거. 앞서 예. 이야기 드린 대로 덩치만 키운다는 거. 네. 이건 별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덩치만 키운다고 해서 뭔가 크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예. 무조건 행정통합에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정권이거든요. 이 재정권과 자치권 예. 이걸 가지지 않으면은 행정통합은 정말로 빈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실사고시라고 하는 말을 학문적으로 쓰지만 이게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도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쓸 수 있는 말이란 말이죠. 해오름 동맹을 선택했으면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울산에 진짜 실익을 가져올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 조금 있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야, 부산은 경남하고 통합하고 대구는 경북하고 통합하는데 네. 울산은 이거 좀 이상하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우리 울산에서 어떤 실익을 가져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것을 찾게 된다면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울산은 결국 해오름 동맹으로 간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초단체를 광역단체로 흡수해서 자치단체를 단축하고 또 효율성, 경제성을 개선하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울산이 광역권 통합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해오름이라는 산업, 경제, 관광 분야의 통합으로 실익을 취하려는 이유, 예.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자,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